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현금 3억을 가지고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을 해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이 어떤 대출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자면요. 일단 대상 요건으로는 주택 가액이 9억을 넘지 않아야 되고 소득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SR이라고 하는 규제에서 제외된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금 용도로는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주담대 상환 및 임대보증금 반환의 목적으로도 대출을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대환대출 성격도 지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수는 무주택자 혹은 3년 내 처분부로 해서 1주택자에게까지 대상이 적용이 되고요. 지원 내용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5억까지, LTV는 최대 70%,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까지, DTI 같은 경우는 최대 60%까지 적용이 되는데, DTI라고 하는 것은 DSR보다 이제 원리금 상환에 원금 부분에 대한 나머지 대출액을 전부 합산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은 느슨한, DSR보다는 느슨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기 같은 경우는 최단으로는 10년에서 최장 50년까지 굉장히 장기에 이르는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매력적인 금리죠. 물론 과거 아주 저금리 시대에 비하면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현재 같은 고금리로 다가와가는 시기에도 4% 초반대에서 많게는 4% 중반 수준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3억을 가지고 각 가액별로, 주택 가액별로 해서 얼만큼의 대출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지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자율은 동일하게 한 4.5% 정도 수준으로 제가 책정을 했고, LTV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최대 70%까지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대출 금액 총액이 5억까지를 대상으로 특례 보금자리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6억, 7억까지 빌리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조금 더 비싸거나 혹은 대출 실행이 안 되거나 하는 측면도 배제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 비교를 위해서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 그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억이라는 매매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3억 대출을 받아서 특례보금자리론을 LTV 50%까지 끌어다 썼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1년 기준으로는 원리금을 2,100만 원,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175만 원 정도의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겠고요. 각각 가액별로 이 비교를 해보면 많게는 최대까지 끌어다 썼을 경우는 원리금이 월에 4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수준의 어느 정도의 원리금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를 이 가액대별로 체크를 꼭 해보시고 이 컨텐츠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컨텐츠는 서울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25개 구를 동남, 서남, 서북, 동북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그 가액대별로 그 지역 아파트들을 볼 텐데요. 일단 동남권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남권이라고 했을 때는 강남 3구 플러스 강동구까지 총 4개 구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강남 4구는 아시다시피 가장 그 매매가로 봤을 때는 비싼 지역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00세대급 이상의 그래도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한 3룸 정도 되는 규모의 아파트를 봤을 때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필터를 아예 그냥 그 300세대급 이상의 24평 정도 되는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더니 서초, 강남, 송파까지는 해당되는 형태의 아파트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여 같은 경우 20평대가 있기는 하지만 방 2개짜리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정한 필터에서는 좀 벗어나 있고요.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서 강동구 정도 와야 그래도 제가 원하는 조건의 아파트들을 몇 군데 정도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동구 길동이라던가 천호동, 명일동, 뭐 암사동 이쪽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대단지라던가 혹은 아주 역세권에 해당하는 단지들은 조건에서는 벗어나 있고요. 조금 연차가 쌓여 있으면서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 거기다 주상복합인 형태인 아파트들 몇 군데가 이제 필터에 거치기는 하는데 사실은 거의 8억대 근처에 근접해 있거나 8억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의 그런 아파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한 7억 중후반대에서 한 8억 초반대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들이 현재 포진을 많이 해 있고요.
이제 매매가가 그나마 좀 조정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아파트들이라도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최근 거래됐었던 매매가에 근접한 정도 수준에서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강남권에 거주를 해야만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환경들은 솔직한 얘기로 좀 제쳐두고 강남권이라는 장점 하나를 가지고 접근하기에 맞는 수준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퇴근 이런 부분이라던가 혹은 교육 환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의 서남권을 살펴볼 텐데요. 서남권은 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멀리는 강서구부터 시작을 해서요. 강서구, 양천구, 또 밑으로는 구로구라던가 금천구, 그리고 중앙에 가까워지면 뭐 영등포구, 그리고 관악구, 동작구까지 이 모든 구들이 서울의 서남권에 해당하는 구들인데 이제 강남 중심부와 가까울수록 매매가가 상당히 높겠죠. 그렇다 보니까 뭐 사당동이라던가 아니면 이수역 일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20평대 이상 되는 평수에서 매매가 8억 미만에 거주할 만한 아파트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람들의 선호도가 그나마 높았던 지역들이 이쪽 봉천 신림동 일대의 대단지 90년대 2000년 초반식 정도 아파트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었죠. 그래서 관악 드림타운이라던가 혹은 그 옆에 성현 동아라던가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언덕도 굉장히 어느 정도 가파른 편이고 또 역과의 거리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는 해도 거주하기의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0대들 그리고 40대 초반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께서 출퇴근과 동시에 자녀 교육까지 같이 잡기 위해서 이쪽 일대를 많이 선호를 하셨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특히나 코로나 터진 이후부터의 그 상승폭이 굉장히 도드라졌었죠. 그 상승폭이 도드라진 것을 일부 현재 반납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 반등폭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세와 비교를 해봤을 때 2018년 넘어서 19년, 20년도 정도 시세에 현재 다다라 있는 상황이고 또 매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많이 호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최저가로 거래됐었던 가격의 매물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실제 거주하면서 통근과 자녀 교육 또 여러 가지 서울의 환경들을 누리기에는 괜찮으나 현재 수준에서는 원하는 조건 동호수를 딱 집어가지고 원하는 8억대 미만 가격에서 잡기는 꽤나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또 서남부에서 한 군데 권역들을 꼽자면 이제 가산동이라던가 구로동 일대를 꼽을 수가 있겠어요.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통근의 거리에는 상당히 용이하죠. 7호선이 통과를 하고 또 주변에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라던가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업무지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일대로 통근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매력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생활 환경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비교적 입지에 비해서는 매매가는 좀 저렴한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당히 가격대들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고 이쪽 구로동 일대 같은 경우는 연차가 상당히 오래돼서 전부 다 이제 재건축 연식을 훌쩍 넘긴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시려면 어느 정도 수리비는 감당을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 가산동이라던가 대림동, 구로동 일대는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아주 쾌적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 이외에도 선호도가 꽤나 높은 쪽이 사실은 이쪽 9호선 라인 쪽이죠. 양천구를 넘어서 강서구에 다다르면 이 한강변 쪽에 있는 이제 조금은 대형, 중대형 단지들이 좀 밀집을 해 있습니다. 9호선이 뚫리면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지만 한 가지의 단점들이 이 수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한 가구가 거주할 만한 3룸 형태의 아파트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는 그런 단지들은 주변에 있는 10평대들에 비해서는 가격대들이 꽤나 센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다 7억대 혹은 8억대까지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구로 가산 쪽보다는 조금 더 생활 환경은 나은 편이지만 만약에 업무 지구가 여의도 쪽이라면 이쪽을 선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9호선 급행역을 통해서 강남 쪽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9호선 환승역 지나는 급행 노선들이 그 밀도가 너무나 높죠. 그래서 출퇴근하기에 그 피로도는 상당히 누적이 될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의 서북권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북 같은 경우에는 뭐 마포구부터 시작을 해서 서대문구 그리고 은평구에 이어지는 꽤나 넓은 권역을 자랑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서북권역에서도 6억 내지 8억 정도 수준에서 20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구하려면 사실은 마포라던가 서대문은 금액대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제가 필터링을 잡아놓은 그 기준에 봤을 때 해당하는 단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있다라고 하더라도 3룸이 아니라 투룸 구조로 돼 있는 약간 연식이 있는 아파트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에 맞춰서 그래도 생활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내가 원하는 조건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가재울 쪽, 가좌동 쪽이라던가 혹은 은평구 저 위쪽으로 벗어나야지 어느 정도 살만한 아파트들을 구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차가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평대들이 거의 대부분 8억 정도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이라던가 7억 중반대 이 정도 되는 매물들이 가장 많고요. 7억 초반대 매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저층 매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은 제가 매력 있게 본 아파트가 여기 이편한 세상 수색 에코폴이라는 아파트가 현재 호가가 상당히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회복을 못한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급하게 내 거주주택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께서는 이쪽 수색 증산부터 시작을 해서 상암동 이쪽 일대에 회복 못한 아파트들을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동북권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동북권역에서는 선호도가 제일 높은 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강을 껴고 있는 구들이겠죠. 그래서 성동구라던가 혹은 광진구라던가 이런 구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겠지만 아무래도 금액대가 좀 셉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를 맞춰서 몇 군데를 쭉 이제 살펴보다 보면 점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겪다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환경과 사이즈 그리고 금액선이 맞아 떨어지는 그 지역들을 발견하실 텐데 답심리라던가 전농동 그리고 휘경동 장안동 이쪽 일대가 상당히 그래도 가성비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자면 이번 답심리가 이번 하락장에서 그 하락폭을 꽤나 세게 맞았었던 지역이죠. 답심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평대 매물들이 그래도 7억대 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사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면서 동시에 역하고 거리가 좀 꽤나 먼 그런 아파트들이 그래도 좀 가격대들이 싸게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기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거주하기도 깔끔하면서도 또 뭐 자녀 키우시는 분 입장에서도 선호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표현드린 대로 참 가성비가 괜찮은 동네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장안동이라던가 휘경동 일대의 좀 대단지 형태 아파트들을 봤을 때는 이 아파트들이 사실 출퇴근, 지하철을 통해서 출퇴근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이 중랑천이라던가 이런 주변 환경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 키우시는 분들께서 엄마 아빠가 좀 고생하면서 자녀들 괜찮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그러는 분들께서 이쪽으로 많이들 이사를 오시고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도 현재 금액대 자체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빠진 이후에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호가를 꽤나 올려놓기는 했지만 전농동이라던가 답심리 같은 데들 지역들을 보면 그래도 가장 최근에 거래된 금액 정도 수준에서 매물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매수를 고려하셔야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쪽 일대 가성비 좋게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강북권역에서 또 가성비 좋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꼽자면 이쪽 상봉동 일대 그리고 바로 위에 붙어있는 신내동 일대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내동이나 상봉동 같은 지역들이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상승장에서 굉장히 도드라지게 상승폭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유는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30대 정도의 연배가 그 거래를 이끌었던 만큼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 있는 투자 금액이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했을 경우에는 약 한 2억이 못 되는 금액으로도 매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래도 상당히 많이 됐었고요. 또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튀어 올라간 측면이 좀 있고 아직까지는 하락폭이 많이 도드라지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나오는 매물들이 그래도 상당히 가성비 좋은 매물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내 거주주택 매입하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한 6억대 정도, 6억에서 7억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20평대 정도를 찾고 있다. 그러면 신내동, 상봉동 일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 7호선 라인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출퇴근은 용이한데 역하고 거리가 좀 있으면서 조금 세대 규모가 작은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있는 20평 초중반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들이 꽤나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공릉동 쪽이라던가 또 중랑천 넘어 월계 일대, 또 쌍문동 일대, 이런 강북구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 용이성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파트 단지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거주하면서 자녀 키우시는 분들께서 선호하는 형태, 그런 지역이 이쪽 노원구 그리고 강북구 일대 밀집이 많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쪽 지역들 역시 평수가 작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20평대나 30평대로 넘어가려면 꽤나 추가 비용이 지불이 많이 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쪽 일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그 많은 이슈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선에서 잡는다면 그래도 매력이 많은 동네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오늘 서울에 있는 8억 미만 아파트들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8억 미만 중에서 제가 가장 그래도 이 동네 이 가격이면 매력이 꽤 있다라고 보였던 지역들은 은평구 쪽 일대, 신사, 증색, 수색이라던가 이쪽 일대의 장점이 가성비가 괜찮으면서 회복이 안 나왔어요. 가격이 확 꺼진 이후에 최근 올라오는 호가들을 보니까 아직까지 다른 지역이 뭐 10에서 15% 정도 회복이 나왔다면 이 은평구 일대 같은 경우는 5% 남짓 정도 회복이 나온 그런 아파트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급하신 분들께서는 회복 안 나온 지역들 위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비슷한 이유로 제가 전농, 휘경, 답심리 요쪽 일대에 가성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하면 신내동이라던가 뭐 석관동, 월계동 요런 정도 지역들 가성비 좋게 급하게 거주주택을 3억 현금에다가 무리하게 대출 끼지 않고 플러스에서 한 3, 4억 정도, 한 5, 60% 정도 대출을 껴서 이 금액 가지고 원리금 200만 원대 정도 상환하면서 거주주택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분들께서는 이런 지역들 눈여겨보셔라 하고 8억 미만 아파트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에서 8억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것 이외에 본인들 가지고 계시는 개별적인 고민이라던가 어떤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 같은 부분들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상담 희망하신다면 댓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저와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상담 예약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가볍게 그냥 영상을 통해서 상담을 원하신다 하면 상담 원하시는 내용들을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댓글 위주로 해서 다음 영상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